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나초록 기사입니다. 여러분 1월 말일자에 국세청 보도자료에 대한 굉장히 핫 이슈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 빌딩 등 감정평가 사업 시행에 관련된 1월 31일자 국세청 보도자료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오늘은 냉철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현재 제가 그 PPT를 준비한 것은 20년 1월 31일 날 국세청의 보도 참고 자료에 있는 그 원안을 그대로 사실은 삽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목이 사실은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 빌딩 등 감정평가 사업 시행 안내인데,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꼬마 빌딩이 아닙니다. 꼬마 빌딩이 아니라, 여러분 꼬마 빌딩이라는 것은 정말 작은 빌딩을 이야기하는 건데, 작은 빌딩을 감정가액을 적용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하면 비주거용 고가 부동산 등 비주거용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해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표현이 맞고요.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가 아니라 사실은 부동산 간. 여러분 왜 그러냐면, 현재 시세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은 시가에 의해서 평가하는데, 시세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토지, 그 다음에 상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어서 동일한 시가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간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은 부동산 간 과세 형평성 제고, 이 표현이 사실은 맞다. 보도자료 제목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현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속증여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늘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현재 보면 19년 8월에 국세청에서 보도자료 낸 게 있고요. 지금 현재 20년 1월 31일 날 보도자료 낸 게 의하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8월 31일 날에는 현재 제가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은 크게 보면 상가,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단독주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단독주택과 상가에 대해서 감정가액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보도자료가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하는 것이 상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대표 주자를 할 수 있는 이 상가와 그 다음에 이 토지, 특히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해서 감정가액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 물건에 대해서 현재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단독주택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 개정은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평가기간 이후 법정 결정 기한까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현재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이 이루어지고 나서요. 개시가 되고 나서 신고기한이 언제입니까? 6개월이다. 6개월. 6개월. 신고기한 6개월. 그 다음에 법정으로 결정해야 되는 기간은 1호부터 9개월입니다. 9개월. 그래서 6개월 플러스 9개월. 그래서 15개월이 상속세의 법정 결정 기간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에 비하면 증여세는 증여한 날로부터 여러분 신고기한 언제까지다? 3개월이다. 3개월. 플러스 3개월부터 법정 결정 기한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몇 개월이다, 여러분? 6개월이다. 그래서 증여인 경우에는 법정 결정 기간이 증여한 날로부터 9개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후적인 기한이 사실 늘어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평가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나대지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 중에서 여러분 시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가에 실시하겠다. 여러분 고가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가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꼬마 빌딩입니까? 천만의 말씀. 대상은 무엇이다? 비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플러스 나대지 중에서 신고가액이라는 것은 신고가액,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기준시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가 차이가 큰, 이 중에서 차이가 큰 고가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가액을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평가 절차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한다. 그렇게 해서 기대 효과는 현재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속증여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걸 기대돼서 성실 문화 확산에 일조할 것이라 보인다라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플러스 현재 부정적 효과가 조세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이 과연 감정평가 대상인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납세자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있으면요, 이것은 조세에 대한 불만으로 표시가 된다. 여러분, 세금은 계획하고 할수록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는 이러한 그 대상 때문에 굉장히 납세자 사이에서도 적지 않는 불만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자, 보도자료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다시 한번 보면 법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원칙적인 평가 기준에서 평가 기간은요, 상속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6개월에서 플러스 6개월, 증여는 3개월이죠. 이렇게 이게 사실은 원칙 평가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과거 2년으로 소급이 되어 있죠. 몇 년 전에. 근데 최근에는 평가기간 사후적으로 해서 두 번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평가기간 후에 법정 결정 기한까지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평가기간 이전에 있는 것은 발생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평가기간을 벗어난 이 사후 기간, 법정 결정 기한은
상속세는 여러분 상속일로부터 플러스 15개월을 이야기했었고요. 증여세는 증여한 날로부터 9개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 대상은 자, 비주거용 부동산과 그 다음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근데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국세청이 고시하는 오피스텔은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의 모든 오피스텔이죠.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것은 현재 3,000제곱미터 또는 100호 이상의 상가는 고시를 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고시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모든 오피스텔과 일정 규모, 예를 들어서 3,000이네요. 3,000제곱미터 또는 100호를 초과하는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고시하는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해서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특히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신고하고 시가의 차이가 큰 고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공신력 있는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해서 실시를 하겠다. 이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적용 시기를 보면 내가 이제까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신고했던 상가든 나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어떤 물건부터 적용할 것이냐라는 것은 19년 2월 12일 이후 이날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있죠.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에서 법정 기간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19년 2월 12일 날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여러분 언제까지? 2월 말에부터 6개월. 그러면 3, 4, 5, 6, 7, 8. 19년 8월이 되겠죠. 이로부터 다시 여러분들 몇 개월? 6개월 플러스 이로부터 다시 한번 9개월이다. 그러면 이게 20년 5월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19년 2월 달에 상속받은 물건은 법정 결정 기한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속세 신고를 마쳤지만 상속세 물건 중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또는 나대지가 있었다면 사후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감정가액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경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날 증여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날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면 여러분 증여세 신고 기한 언제까지? 증여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석 달 이내면 3, 4, 5월이 되겠네요. 19년 5월. 이로부터 법에서 정한 결정 기한은 몇 개월? 6개월이 가야 된다. 6개월로 가면 19년 12월이 되겠습니다. 3개월 플러스 6개월 해서 9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여는 19년 2월에 증여한 것은 법정 결정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년 2월에 증여를 받은 거는 19년 2월에 증여를 받은 물건은 19년 12월에 법정 결정 기한이에요. 만약에 19년 4월이라면 이게 20년 2월이 되겠죠. 그러면 4월달 받은 것도 좀 무리가 있네요. 증여를 19년 5월에 받았다면 법정 결정 기간이 20년 3월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상속은 19년 2월 10일 이후에 받았던 상속분부터 증여는 물리적으로 19년 5월 이후에 증여를 받은 물건이라면 여러분들이 감정가의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가액 조정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보면요. 자, 평가 방법을 보면 현재 이렇습니다. 평가의 대원칙은 시가다.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일 6개월이지 전후 6개월 상속은 증여는 마이너스 6개월 그 다음에 플러스 3개월 이내 기간 중에 당해 유산자산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일 2년 이내의 기간과 그 다음에 결정기한. 아까 상속 플러스 15개월, 그 다음에 증여는 플러스 9개월. 기간 중 있는 경우에는 평심을 통해서 그 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후적인 기간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그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그 어떤 물건에 대해서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어떤 물건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현재 모호한 상태고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시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보면 현재 공시가격이 있는 경우하고요.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로 현재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보면 공시가격 없는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을 4월 말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고시 여기서는 공시란 표현도 썼죠. 고시 또는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예? 또는 고시나 공시가 없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없는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신축 가격 지수에 위치 지수, 용도 지수, 구조 지수를 곱해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있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수도권, 광역시, 그다음에 세종시에 소지하는 모든 오피스텔과 그 다음에 100호 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고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피스텔과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는 고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고시하지 않는 이 물건에 대해서 현재 감정가액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Q&A를 잠깐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Q&A를 보면 현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요? 여기 있을 때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시가 고가의 차이가 큰 고가의 부동산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현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이면서 고시가 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위치지수, 용도지수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이 고시가 되지 않는 부동산, 되지 않는 부동산, 이거와 현재 나대지가 현재 감정가액 평가 적용 대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내가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큰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가액을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가 있죠. 그러면 고가의 부동산의 금액 기준과 신고가액과 신고의 차이가 큰 경우에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금 현재 답변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물건이 시가와 신고가액이 차이가 난 고가의 부동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적발이 돼서 감정평가 안내문을 받아서 내야 됩니까? 그래서 이 기준 앞에도 장점을 설명했지만은 글쎄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일반 국민들도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요 해서 여기서 보면 고가의 상속증여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고가의 정의도 불확실하고요. 여러분, 고가의 상속증여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왜 보도자료는 꼬마 빌딩이라고 보도자료 냈을까요? 퀘스천이다. 여러분, 꼬마 빌딩이 고가의 부동산입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평가기간은 소요된 기간 및 비용 부담은요. 그래서 보면 비용은 국세청이 부담을 하고요. 국세청이 부담합니다. 국세청이.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때는 신고불성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액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면제가 되죠. 플러스 이런 거 납부지연, 과거에 납부불성실에 있죠. 가산세까지 면제가 된답니다. 이로 인한 세금 효과를 잠깐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 씨가 본인 소유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신고 납부한 경우에 내가 지금 현재 35억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했을 때 산출세 12억으로 세금을 냈어요. 근데 이게 감정가액을 적용이 되면 55억으로 돼서 추가 납부세액이 10억이 증가한 22억을 낸다. 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비주거용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가액을 적용을 하는데요.
이 중에 비주거용 부동산도 고시 또는 공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고시 또는 공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거냐면 고시가 되는 것은 아까 그 수도권, 그다음 광역시, 세종시 모든 오피스텔과 상가는 100호 또 3,000제곱미터였죠. 이상의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인 경우에는 고시가 된다. 그 외에 나머지는 고시가 되지 않는데 현재 비주거용 고가 부동산 중에서 감정가액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은 고시가 되지 않는 이 물건하고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중에서 플러스 내가 신고한 가액과 신고가액과 그 다음에 시가의 차이가 큰 고가의 부동산에 한해서 대상으로 하는데 언제부터 19년 2월 그 시행령 이후에 상속 증여를 해서 법에서 정한 법정 결정 기한이 남아있는 물건에 한해서 이번에 사후적으로 감정가액을 적용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사후적으로 적용했을 때의 납세자 예측 가능성, 특히나 이 감정가액은 고가의 부동산 중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19억 내 20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그래서 고가에 대한 정의, 이로 인한 납세자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여기저기에서 사실 불만이 접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팔로업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께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